안녕하세요. 추 팀장입니다. 공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고객들 중에 절반 이상이 공증이 뭔지 몰라서 안 했다고 말하십니다. 혹시 지금 나 어제 돈 빌려줬는데 나도 안 했는데 하면서 살짝 긴장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증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또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헛돈 쓰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공증이 뭔지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증이란 이 서류가 진짜다라는 걸 법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단순한 보증을 넘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까지 가진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그냥 종이에 차용증 하나 쓰는 것보다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소송 등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정증서라는 특별한 공증이에요. 이 공정증서에는 강제 집행을 수락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며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도 법원 판결문이 없어도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용, 스트레스, 불편함 전혀 없이 집행권한 판결문을 미리 손에 쥐는 셈이죠.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차용증만 믿지 말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공정증서를 공증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변호사분들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추천사항입니다. 자, 변호사분들이 추천하는 이유와 제가 실물을 보면서 직접 공정증서를 가져오신 채권자분들, 즉 돈을 받을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시간이 걸리는 소송 절차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차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느냐 놓치느냐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 공정증서가 있었던 채권자분은 단 3개월 만에 집행에 들어가셨고요. 차용증만 있던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집행 권한을 받느라 소중한 시간까지도 회수도 안 되는 안타까운 결과의 차이를 느껴야 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의 제도의 취지는 가장 단순합니다. 재판까지 가는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끼리 서로 약속한 내용을 곧바로 법적 효력으로 끌어올리자. 그래서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겁니다. 또 사서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냥 단순하게 이 계약서가 진짜가 맞습니다 정도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강제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는 칼, 사서인증은 방패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친구에게 무려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자필로 꼼꼼하게 잘 받아놓고 녹음도 해 놓으셨지만 결국 9개월 동안 소송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강제 집행과 통장 압류 이런 조치를 하는 바람에 돈은 돌대로 잃고 사람은 사람대로 거기에 스트레스에 우울한 감정까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분은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뒀습니다. 기일이 지나자마자 부동산 가압류를 넣고 통장 압류까지 걸어서 이미 절반 이상 회수했고요. 지금도 회수로 돈을 돌려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공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객분도 계셨습니다. 공증을 해도 결국 돈 못 받아. 맞습니다. 없는 주머니에서 돈은 안 나옵니다. 공증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최소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 직장을 확인하는 것, 이런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공증 소용없어. 부동산 근저당 잡는 게 더 확실하다니까? 네, 이 말도 맞죠? 실제로 담보 설정은 공증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다만 담보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정증서라도 해두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말씀이죠. 공정증서에도 배째라 하면 아무 의미 없어. 이건 살짝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배째라 하더라도 공정증서 있으면 곧바로 배째로 들어갑니다. 결국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채무자, 즉 상대방의 재산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 차량, 직장, 전세보증금 같은 최소한의 담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라리 빌려달라는 금액의 10% 20%만 주는 것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만 주고 이건 못 받아도 괜찮다고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내 돈도 소중한 사람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미 돈을 빌려줬다면 지금이라도 공정증서를 받는 게 최선입니다. 늦더라도 나중에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돈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가 진짜 내 돈입니다. 남의 주머니로 건너가는 순간 내 돈이 아니죠. 지키려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준비를 잘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빌려주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